우하! 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도덕 수업 11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잔잔하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수업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요즘 엄청 고생 많으시죠?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대로, 또 학교 가서 열심히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가서 또 맘 같지도 않을 수 있고, 마스크 계속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죠. 아주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힘든 나날 속에서도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을 선생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알차게 수업해봅시다. 준비물입니다. 도덕교과서, 연필, 지우개 준비했지? 그렇지, 잘했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요. 성찰 계속 배워보고 있습니다. 항상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말 세 글자로 뭐라 그랬지요? 그렇지, 좌우명. 성찰하는 여러 가지 방법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좌우명, 늘 가까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을 이제 만들어서 내 가슴 속에 새기고, 힘들거나 뭐 어떨거나 항상 내 인생에서 항상 이렇게 되새기면서 가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 잘 좀 이렇게 센스 있고 멋있고 한 걸로 만들었어. 내 마음속에 탁 박히는 걸로. 잘했어.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뭐 영화나 책, 작품 속에서 인상 깊은 대사나 글귀, 뭐 한자성어, 속담, 격언사 좋고요. 위인 등의 명언도 좋고요. 뭐 여기저기서 어디서 샀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탁 박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거 아주 좋아요. 그 외에도 성찰 일기 쓰기 등 여러 가지 성찰 방법이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좌우명 새기고 항상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를 배워봤습니다. 기억나지? 숙제 있었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니? 한 사람 손 붙여 핸즈업, 손 번쩍. 어우, 잘했어. 기특해. 쉽지 않아. 일주일, 뭐 짧다면 짧지만 꽤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면서도 열심히 해보신 분들, 그거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볼 텐데, 뚜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갑자기 웬 지구냐고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 아름답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이지요. 전염병,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물 부족, 전쟁, 대기오염, 식량 문제, 그리고 각종 수많은 문제들 등등등. 한 존재가 성찰을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 아하! 지구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약 77억 명이 넘는데 이거를 딱 반으로 줄여야겠어.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고자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올바른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주어진다면? 한번 이 사람의 행동, 옳은 건지 한번 성찰해 봅시다. 올바른가요? 어떻게 성찰해 보겠어요? 어렵지요? 어려운가? 사실 이거는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화를 약간 바꿔서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영화 속 이번에는요, 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영상으로 알아봅시다. The entire time I knew him, he only ever had one goal. To wipe out half the universe. If he gets all the Infinity Stones, he can do it with the snap of his fingers. Just like that. Tell me his name again. Thanos.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타노스의 목적은요,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명의 절반을, 우주 전체 생명의 절반을 없애버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게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인데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일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한번 우리는요,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타노스의 행동, 우리 같이 한번 성찰해 볼게요. 그의 행동은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목표는 되게 좋아요. 우주의 균형. 우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우주의 균형이 어긋났어. 균형을 맞춰야 해. 목표는 뭐 나름 뜻은 괜찮지요? 그렇다고 그의 행동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존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반을 없애는데 그 생존자에 들었어. 아, 그럼, 땡큐, 고마워. 하고 찬성할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라지는 자라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너는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넌 죽어야 돼. 하면 조용히 사라질 건가요? 그 별로 옳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타노스의 생각은 올바른 성찰 결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찰은 하긴 했지만 성찰이 항상 올바르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올바른 성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교과서 52쪽, 53쪽이요. 펴주세요. 펼쳤니? 네, 왼쪽 상단 제목부터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나의 행동을 돌아보아요. 네, 계속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성찰하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성찰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을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밑에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동의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제목은요, 동의의 후회. 동의가 후회하나 봐요. 어떤 후회를 할까? 같이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봅시다. 얼마 전 동희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동희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지난 방학에 다녀온 해외여행 이야기와 새로 이사한 집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얼마 뒤 가장 친한 친구인 희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희야, 내가 너랑 정말 친하니까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오늘 내가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희주의 말을 들은 동희는 무척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야? 너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너가 좀 지나치다고 했어. 화가 난 동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명지의 어머니께서 최근 많이 편찮으셔서 집안 사정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동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명진의 형편이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오늘 친구들 앞에 조금 나서긴 했지만 친구끼리 자랑도 못하나? 이런 이야기였군요. 진짜 좀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 아닌가요?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고 놀다 보면은 이런저런 갈등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동희가 성찰을 해보다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좀 불만을 갖고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로 이야기가 맞춰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랑 뭔가 이렇게 갈등 상황, 약간 다툼? 다툼이라 그럴까요? 약간 친구 때문에 속상했던, 내가 뭐 친구에게 조금 속상하게 만들었던 것도 있을 거고, 내가 친구 때문에 속상했던 적도 있을 거고 한데, 아무튼 그럼 교과서 그림 먼저 살펴봅시다. 얘가 누구겠어요? 나 해외여행도 갔다 왔고 나 이사도 했어. 얘가 신나게 자랑하고 있는 동희겠지요. 옆에 남자아이는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시무룩 여자아이 이 친구는요. 그렇죠. 명지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친구가 그렇지 희주일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은요. 동희가 자랑했어요. 해외여행 새로 이사한 집. 그러자 희주가 동희에게 전화를 했지요. 너 행동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 동희가 성찰을 합니다. 어떻게 성찰을 해요? 내가 친구들 앞에서 했던 말이나 행동을 떠올려보고 그 때문에 나는 기분이 어땠고 친구들은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왜냐? 깨달았거든요. 친구 명지가 요즘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시고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떠올랐는데 결국 동희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긴 해도 내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친구끼리 자랑도 못하나? 이렇게 동희의 생각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여러분은 동희의 마지막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동의에게 찬성을 하시나요? 반대를 하시나요? 선생님, 저는 동의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친구끼리 좋은 일을 나누는 것은 나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있었던 좋은 일을 함께 나누면서 축하받고 싶었던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걸까요? 저는 동의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의 기분도 배려해야 해요. 동의가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대화는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속상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반 친구들 영훈이와 아라의 발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교과서 질문이었습니다. 동의의 마지막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나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선생님은 아라 생각이 조금 동의해요. 동의의 생각처럼 친구끼리 좋은 일 나누는 거,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조금 나빴던 것 같아. 친구의 입장을 고려한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았을 거예요. 친구가 힘든 상황이라면은 좋은 일을 같이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자랑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생각해서 적어주세요. 칸이 조금 좁죠? 위에다가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일시정지 하시고 일시정지 재생 적어봤어. 아이 잘했어. 하트하트. 두 번째 질문이요. 동의가 자신의 행동에서 조금 더 돌이켜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있을까, 얘들아? 맞아요.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야기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속상했잖아. 아니, 그러면은 친구 탓만 하지 않고 우리 성찰을 하는 거잖아요. 성찰은 나를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생각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또박또박 정리해 주세요. 했어. 귀찮다고. 그래도 한번 정리해 주자.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써주세요. 아이 기특해. 잘했어. 그렇게 동의의 생각을 한번 되돌아봤는데 희주의 행동이었죠. 이게 동의야, 내가 너랑 진짜 친하니까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너 오늘 행동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희주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선생님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희주도 그렇게 좋게 알려준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더 친절하게. 동의야, 너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친구들이 많이 속상해했어. 특히 명지가. 너도 알잖아. 조금 더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희주 때문에 동의도 좀 기분이 상했잖아. 그래서 희주도 좀 더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선생님의 생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올바른 성찰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을 알아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1, 2, 3, 4단계가 있고요. 밑에 보면은 내가 이거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찰하고 그 내용을 써보래요. 활동자료 3 교과서 맨 뒤쪽에 있습니다. 그 두꺼운 종이들 한번 이거 찾아서 뜯어볼까요? 뜯었어? 준비됐어. 그럼 요거 뜯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쓴 성찰 일기 있잖아요. 요거 같이 한번 꺼내주세요. 요거까지 준비됐어? 그럼 한번 우리 이제 성찰 일주일 썼던 것 중에서 이제 거기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1, 2, 3, 4단계로 성찰 카드 작성해 볼게요. 성찰 일기를 한번 쭉 살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싶은 날을 골라요. 1단계에서 그동안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하나 골라주세요. 좀 이따 해볼까?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은 요거 한번 골라볼게요. 한번 읽어줄게. 내가 알아서 좀 할게. 그만 물어봐. 오늘은 아침에 엄마한테 조금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월요일인데다가 피곤한데 덥기까지 해서 약간 짜증이 이미 나 있었는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을 엄마가 계속 물어보니까 말이 예쁘게 나가지가 않았어요. 금방 사과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죄송스러웠어요. 한 이렇게 쓴 선생님의 성찰 일기 4일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찰 카드에 엄마께 내가 알아서 좀 할게 그만 물어봐 라고 짜증을 내며 말했다고 떠올린 거를 써봤습니다. 2단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결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그 결과 선생님은 죄송스러워졌고요. 엄마가 약간 어색해졌고 찝찝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막상 짜증내고 나서 내 마음이 더 편치 않잖아. 아이, 죄송스럽네. 다시 생각해도. 3단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행동 가운데 반성할 점이나 칭찬할 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니까 엄마께 말을 공손하게 하지 않은 점, 내 기분이 별로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짜증낸 점을 반성하고요. 그래도 좀 칭찬할 점을 굳이 찾아보자면은 죄송하다고 먼저 빠르게 사과드린 거는 잘했다고 선생님 스스로 성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 4단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다짐해 봅시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조금 더 듣는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며 항상 예쁜 말투로 말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해봤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성찰 일주일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다시 한번 성찰해 봤어요. 아유,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죄송스럽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단계 따라서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거 성찰해봅시다. 시작! 고생했어요. 좀 지겨웠지. 성찰했던 걸 또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하라니까 아마 분명 지겨웠을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본 여러분들 아주 대단해. 오늘 교과서 끝입니다. 얘들아, 타노스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나 봐요.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성찰했군요. 부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다시 올바르게 성찰해 볼 기회를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선생님의 자세가 아니죠. 좋습니다. 타노스, 선생님이 기회 한 번 더 줄게. 얘들아, 동의하지? 한 번 더 드릴게요. 성찰 카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세요. 그동안 제가 했던 수많은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명의 절반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살아남고자 하는 자들, 대표적으로 어벤져스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저의 가족조차도 저를 적으로 돌렸고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겼고 생존자들 또한 소중한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 모두에게 상처를 줄 뻔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반성합니다. 정말 뇌저리게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우주에 있는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같이 노력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훌륭해. 타노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성찰하시다니 아주 기특해요. 당신을 오늘부터 제 제자로 임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아시겠나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우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러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타노스, 안녕. 타노스는 떠나갔고요. 남은 여러분들을 선생님의 이야기 하나 들으면서 수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고 깊은 숲속에 집이 하나 있었고요. 길 잃은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 어떻게 길을 잃었어? 저기 집이 있네. 아, 들어가 볼까? 오, 안녕? 거기 누구 없니? 친구들 없니? 강아지는 친구들이 없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외쳐 물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강아지들이 나타나서 어서와 환영해 하면서 왈왈 환영해 주었지요. 그렇게 강아지는 즐겁게 재미나게 놀다가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집은 그대로 있었고요. 또 다른 길 잃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어떡해. 여기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저기 저 집은 뭐지? 뭐 있을까? 이 강아지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겁을 먹었어요. 뭐야? 거기 누구 없어? 뭐야?
뭐야, 왈왈!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지요. 그러자 수많은 강아지들이 나타나서 왈왈왈 같이 짖으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 강아지는 놀라서 주랭랑을 쳐버렸죠. 겁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 숲속의 그 집은 거울의 집이었어요. 길 잃은 강아지가 만났던 수많은 강아지들은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들이었지요. 안녕? 누구 없니? 하고 친절하게 다가갔던 강아지에게는 어서와! 환영의 강아지들이 반겨줬고 거기 누구 없어? 뭐야? 으렁! 하고서 다가갔던 강아지에게는 공격적으로 같이 다가갔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속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나 자신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타인을 대하는 대로 내가 타인으로부터 대접받게 된답니다. 친절함을 베푼 사람은 친절함을 돌려받아요. 항상 성찰을 하면서 다른 사람 탓, 외부적인 요인 탓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거를 먼저 고치고 더 좋은 사람을 드러내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핑계 있기 마련이거든요. 쟤 때문이야, 아니 뭐 때문이야. 근데 그건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바뀌면 내가 대하는 상대방도 바뀌기 마련이고요. 그 주변 환경이 바뀔 거예요. 오늘의 교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성찰 공부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성찰은 무엇인지 단계를 알아봤어요.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고요. 왜 기억이 이가 없는 거야? 그 결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내 행동을 반성하고 칭찬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짐까지 해보는 게 올바른 성찰의 단계였습니다. 성찰의 중요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 탓하지 않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 남은. 근데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바뀌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친절하게, 나를 더 배려해 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맙지. 아이, 알겠어. 오늘 수업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또 봐. 안녕.